안녕하세요. 오늘은 experimental 혹은 methods 섹션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논문을 작성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experimental 혹은 method, 즉 그 실험이나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는 섹션이 있죠. 요즘에는 이러한 섹션이 전체 본문에 들어가지 않고 supplementary information이라든지 이런 곳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논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거의 모든 논문에 이런 섹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섹션을 작성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요 사항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익스페리멘탈 메터드 섹션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섹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추구해야 되겠죠. 논리적이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의 분야마다 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실험을 하려면 그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재료를 준비한 다음에 어떤 측정을 하겠죠, 그죠? 측정을 해서 데이터라는 게 나오면 데이터를 분석하겠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잖아요. 그 분석 결과를 놓고 어떤 패턴을 본다든지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익스페리멘탈 혹은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이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요 섹션을 준비할 때 이 섹션 안에서 어떤 서브 섹션으로 나눠질 텐데 그것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건 당연히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재료의 준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요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떻게 익스페리멘탈 메서드 섹션을 적어오는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순서대로 적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 순서대로 적었냐고 물어보면 그냥 자기가 그냥 적은 순서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요게 생각이 나서 요거부터 적고 이게 쓰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재료 어떻게 준비했는지 적고 그 다음에 측정 어떻게 했는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뒤죽박죽인 순서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그냥 유의할 사항은 여기 제가 적었는데요. 물질의 준비, 측정, 데이터 분석 이 순서대로 즉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순서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 사항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출판이 되고 있는 논문들의 예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매거진을 검색을 하고 저널에서 사이언스 저널 한번 들어가서 커런트 이슈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판된 논문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들어가서 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논문 들어가서 여기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이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네요. 다운로드를 해서 요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머티리얼즈 메터드가 있죠. 여기 보면 뭐 이게 어떤 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 보면 일단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에 쓰여진 어떤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하죠. 보시면 이게 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알고리즘이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논문에서도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이게 우리가 이 논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블루프린트 for 뭐 이거는 바이오 쪽 관련된 논문 같은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봐서 여기 또 가보면 보통 본문에는 이제 이 메터드 섹션이 자세히 나오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다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 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이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머티리얼즈 메터드가 이 서플리멘터리 머티리얼 안에 있으니까요.
이 경우도 지금 보면 Materials Method 쭉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Standardized Single Cell Sorting and Transcription Data Generation, 뭔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퀄리티 컨트롤,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것도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BCR Repertoire Analysis라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보시면 처음에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에 나온 거를 가지고 뭔가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이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처음에는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그것에 대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Identification of EF and GC Derived ASCs라고 나오는데, 저도 뭐 요 논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분석의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보면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and Pathways Enrichment Analysis라고 되는데, 이것도 어떤 분석이죠, 분석.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논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언뜻 봐도 뭔가 그런 물질 재료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을 보면, 이 논문도, 예, Supplementary Material, PDF includes as Materials Method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실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문 같아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Materials Method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처음에 Catalyst Synthesis, 이 카탈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카탈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탈리스트를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했는지, 어떻게 이 카탈리스트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그것도 그 밑에 측정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파우더 디프렉션, 그 다음에 temperature programmed surface reaction, temperature programmed analysis, CO2 hydrogenation, operand infrared spectroscopy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카탈리스트를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카탈리스트 익스페리먼트 키네틱 메저먼트, 그 카탈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반응을 시켰겠죠. 그 반응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카탈리스트가 머티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머티리얼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측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했고, 어떻게 분석했고,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Materials Method가 있고, 그 다음에 Supplementary Text라는 게 보통 있는데, Supplementary Text는 이제 Materials Method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 텍스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문에 담지 못했던 디스커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죠. 본문에 담기에는 너무 길거나 본문에 글자 제한이 있어가지고 다 담지 못했던 디스커션을 여기에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DFT calculation,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 자체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Materials and Methods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ethod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저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 Supplementary Text의 일부로 포함을 시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끝난 다음에 Supplementary Figure들이 쭉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tomic Physics Bialier Syst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 요 논문의 Materials Metho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지금 보면 Supplementary Text만 있는 걸로 봐서 Materials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긴 한데 약간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Supplementary Text라는 거 밑에 제목으로 이렇게 했네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Sample Preparation 이런 것들을 Materials and Methods 혹은 Experimental 이런 제목으로 이제 다는데,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Supplementary Text라는 제목으로 다는데, 일반적으로 Supplementary Text는 Supplementary Information에서 일반적으로 Discussion, 그러니까 본문에 담지 못했던 디스커션을 이제 이렇게 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저자들은 이렇게 했네요. 여하튼 여기를 보시면 먼저 Sample Preparation, 샘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쭉 있고요. 그 다음 섹션이 Control and Characterization of Interlayer Distances, 그러니까 이 샘플 만든 거에 대해서 뭔가 컨트롤하고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약간 이런 간단한 구성에서 보시면 머티리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그것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거죠. 이 순서가 거꾸로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겠죠. 물론 저자들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독자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순서, 논리적인 순서, 그게 바로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캐릭터라이제이션하고 측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순서대로 적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요. experimental 혹은 methods, materials and methods 섹션을 작성할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